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섹터는 대북 섹터입니다. 대북 섹터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시장의 강력한 주도 섹터였지만 정권 교체 이후 남북 관계의 단절이 꽤나 좀 길어지면서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섹터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일단 재건주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그 시작은 대북 섹터에서 파생됐다고 보시면 될 만큼 대북 섹터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 테마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만남 가능성 뭐 이런 뉴스가 뜨면서 대북주가 다시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고 대북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권의 수혜 섹터인 만큼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민주당 정책, 뭐 민주당 수혜주로서 대북주가 다시금 추가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뭐 크게 상승한 종목은 딱히 없습니다. 뭐 일신석재 같은 경우야 트럼프 관련 주로서 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대부분의 대북주는 여전히 아직 좀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럴 때 좀 미리미리 좀 대북주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관련주로는 일신석재 그리고 대아티아이, 인디에프, 신원 뭐 기타 등등 뭐 부산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네 개를 좀 크게 보시면 됩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가 현재 대북 관련해 가지고 대장격이죠. 트럼프 정책, 트럼프 당선인 관련주로 묶여 있는 만큼 다른 대북주보다 좀 더 힘있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기준 잡고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상승 추세는 유지된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이 자리에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2,200원 정도 라인? 2,250원 정도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상승 추세는 유지됩니다. 대신에 2,250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한 2,100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가를 뭐 딱 특정해가지고 뭐 2,600원 목표가 이렇게 특정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현 시점에서는 그냥 슈팅 주면은 일부 팔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다시 잡고 일부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뒷부분 앞부분에 좀 주봉갭살이 큰 게 하나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봉갭 자리까지도 올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뭐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메꾼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단은 주봉상 지금 급격한 상승의 절반을 최근 조정을 주고 반등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신석재 주가의 흐름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을 줬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만큼 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만약에 다음번 고점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상승 추세선 상단이라서 뭐 그때 가면은 추세선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일, 계속 그냥 끝까지 주봉 갭 있다고 거기까지 그냥 계속 끌고 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일부는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많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손절을 좀 하는 게 좀 무섭고 이러신 분들은 일신석재보다는 다른 쪽 종목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신원 같은 경우도 일신석재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신원 같은 경우는 과거 그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 남북 협력에 대한 수혜주로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거 막 북한이 다 폭파시키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진짜 대북주를 내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원보다는 차라리 저는 일신석재 쪽이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애초에 신호는 너무 대북 색깔밖에 없어서 대신에 그 말인즉슨 대북색밖에 없다라는 건 대북색의 이슈에는 엄청 가볍게 잘 움직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원도 대신 이런 종목은 좀 손절가는 좀 칼같이 지키면서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신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일신석재가 좀 더 땡기고 신원도
변동성은 큰 대장격인 종목이다. 자, 그리고 이 신원을 좀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은 또 다음에 인디에프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지금 흐름 자체는 양호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고점 대비 굉장히 낙폭이 큰 상태에서 지금 상승 추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디에프, 신원 이쪽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동전주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인디에프 살 거면 차라리 신원, 그리고 신원 살 거면 차라리 일신석재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인디에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 변동성이 좀 큰 얘들, 그리고 좀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으로는 이제 대아티아이라거나 서암기계공업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480선 위로 넘어서고 안정적인 차트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과거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들 보면, 자, 눈에 띄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시점들을 좀 표시를 해보면 이때거든요. 그쵸? 최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때 거래량 한번 크게 터졌고, 또 이때 거래량 한번 크게 터졌네요. 그리고 좀 거래량 실렸었을 때를 좀 표시를 해보면 또 요럴 때 거래량들이 좀 실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거래량이 실렸던 이 정도 가격대가 매물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물린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 매집한 걸 수도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요 정도 라인에 현재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자, 물린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내가 오랜 시간 물렸다가 본전 오면 사람 심리는 매도하고 싶어요. 본전에라도 팔고 싶죠. 자, 그래서 보통 매도세가 나오면서 음봉을 맞고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과거의 악성 매물대가 소화됐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481선도 최근에 돌파 시도해서 돌파한 만큼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선 뭐 일신석재라든지 신원 뭐 이런 얘들보다는 덜 움직여요. 뭐 일신석재 뭐 한 10% 쏘고 올 때 뭐 대아티아이 뭐 2, 3% 올라가기도 해. 그러니까 별로 막 변동성이 엄청 크진 않다는 거예요. 다른 앞선 종목보다 화끈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북주가 좀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종목도 과거에 사실 그 대북주의 탑이 누구냐, 누가 대북주에서 제일 좋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손가락에 꼽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대아티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북주 이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대아티아이도 멋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지금 주봉 같은 경우도 121선 안착 시도하고 있거든요. 121선 이탈하고 낙폭을 확대했었고, 이 121선을 다시 밟는데 걸린 시간이 3년이에요. 3년 만에, 3년이 아니죠. 거의 3, 4년이네요. 3, 4년 만에 121선 처음으로 지금 안착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위로도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한 3,700원, 4,000원 뭐 이렇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냥 사고 팔고를 올 한 해 좀 반복하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암기계공업 이쪽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그 한 번 움직이면 좀 화끈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약간 사람 애간장 태우는 약간 그런 종목입니다. 약간 지루한 종목. 현재는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이 5만 주 미만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들이 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암기계공업 특징이 윗꼬리를 빼더라도 꽤나 그러니까 완전 윗꼬리를 빼면서 뭐 장대 음봉을 맞는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어요.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시점들을 보면 윗꼬리를 빼긴 빼되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장대 양봉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 터졌을 때 누군가 들어왔는데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거래량 자체가 죽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뭐 매집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보 구간 언제 이 종목이 거래량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이 서암이라는 종목이 좀 약간 변태 같은 게 약간 깜빡이라도 켜고 아 저 이제부터 시동 겁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따라잡기가 좀 수월한데,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갭상승 한다던가 그냥 순식간에 말아 올려서 내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 분명히 이거 좀 거래량 한번 좀 실리면 그때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도 놓치기 십상인 약간 그런 종목이라서, 이럴 때 좀 이렇게 좀 횡보할 때 조금 지루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 자체가 거의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한 3,500원 정도 라인이
최근에 바닥권으로 형성된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요. 뭐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그렇단 소리는 현가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니까 현구간부터 해가지고 뭐 3,500원 정도까지 하락 염두하면서 그냥 조금씩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한 240에서 한 4,200원 이 정도에 항상 매도 주문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뭐 한 4,000원에 한 번 매도 주문 넣어놓고 그럼 4,000원까지만 가도 한 7% 8% 수익이죠. 그리고 4,200원 뭐 이렇게 매도 주문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만간에 서암기계공업도 한번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건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언제 움직일진 몰라요. 근데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지금 자리 좀 괜찮고 예쁘다 하는 건 대하티아이. 그리고 내가 변동성을 나는 좀 중요시 여긴다. 그 뭐 트럼프 이슈 나오면은 어쨌든 먼저 움직이는 건 일신석재랑 신원 쪽이기 때문에 내가 변동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손절가 잡고 일신석재 신원. 나는 변동성은 조금 싫은데 조금 차트가 괜찮은 걸 찾고 있으면 대하티아이. 그리고 그냥 대충 약간 조금 사놓고 신경 끄고 있으면 언젠가 한번 좀 멋지게 슈팅 한번 나오는 그런 종목에 그냥 대충 씨앗만 좀 뿌려두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서암기계공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한다고 네 종목 다 잡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섹터를 매매할 때는 그 섹터에서 한두 개 정도가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체스님 전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 일진석재, 신원, 대하티아이, 뭐 푸른기술, 서암기계공업, 부산산업, 뭐 대북주 다 잡아놓고 이거를 분산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보통 섹터별로 이제 최대 한 두 종목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공 투자하세요.